안녕하세요. 네이버 시크릿 고스클럽 카페 마리정성입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폭락이 나와서 아마 혼자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때 거의 패닉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종합지수는 어느새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역시나 투자라는 것은 혼자 하면은 갈대처럼 움직이지만 함께 하면은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작년도죠.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뭐 50만원대 매도하고 60만원대 매도하고 그랬지만 저희가 함께 하셨던 분들께는 LG화학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 업황을 바라보시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110%대까지 수익을 내신 우리 카페 회원님들도 많이 계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한번 체크해 보고서 세부적인 전략은 일요일날 강의 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월 14일 일요일날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카카오 TV에서 대용전략 기법 강좌를 이제 진행하고요. 참여 방법은 김 박사님 이제 단톡방에서 제가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먼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죠. 최근에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신고가를 임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최근에 주말에 소식이 나왔죠. EU에서 지금 6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투자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를 유치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이런 분위기 좋은 상황 속에서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인들, 기관들 수없이 매도를 약 10조 넘게 매도 의의를 보이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글로벌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지금 거의 역사 신고가로 거의 다 오고 있어요. 최근에 조정받고 다 올라왔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건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서 아직도 조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정을 주고서 아직도 조정 중에 있어요. 최근에 계속 약세를 보여주면서 벌써 81,000원까지도 내려갔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셨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어디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나서 이게 조정 언제 받았죠? 그렇죠. 1월 말에 조정 받고 지금 역사 신고가로 올라가 있어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 1월 말에 조정을 받고 아직도 조정 중에 있구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정의 빌미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라든지 요거 지금 1분기 때 지금 외인 기관이 10조 넘게 매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1분기 때 영업이익이 8조 5천억에서 7조 대까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 그 하향 전망이죠. 그런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쪽도 뭐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지만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미지 센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 또 인텔 쪽에 그런 수주들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상대적으로 글로벌에 비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TSMC는 또 신고가를 갔어요.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것들을 뭐 하루에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TSMC도 지금 이렇죠. 1월 말에 조정받고 지금 신고가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글로벌에서 반도체 중에는 삼성전자가 제일 약세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현재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전략을 짜야 될 것이냐. 그냥 여기서 뭐 마구잡이 사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삼성전자 뭐 언젠가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계속 뭐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조금 더 효율적일까. 이런 부분들을 일요일날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주요 이슈가 이제 발표가 되었죠.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을 ITC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판결을 해주었고요. 이건 이제 뭐죠? 이 판결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이 나타난 거죠. SK가 생산하는 배터리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10년간 수익 금지 명령이 이제 발동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포드하고 폭스바겐에는 약 4년 2년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기간을 주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LG하고 SK
이노베이션이 합의를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인데 그 합의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누구겠죠? 그렇죠. SK 이노베이션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에 이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미국의 이제 포드는 SK 이노베이션이 납품하는 회사죠.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는 두 회사가 좀 빨리 합의를 하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완성차 회사예요. 그러면은 아이 SK 이노베이션 너 그렇구나. 난 빨리 다른 회사를 찾아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예 기간을 준다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니네 포드하고 폭스바겐 빨리 2차 전지 회사를 또 물색해 봐라. 이렇게 이제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왜 자꾸 이런 기업들은 LG 화학 걸 사용하지 않고 SK 이노베이션 거를 사용하고 싶어 할까요? 지금 현대차의 아이오닉 5에도 SK 이노베이션을 탑재하기로 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한번 그 부분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월요일 날 아마 큰 변동이 있을 겁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주가에 큰 변동이 자연스럽게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상하기에 LG화학은 상승을 하고 SK이노베이션은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이제 말씀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승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계속 상승할 거냐, 하락이라는 것이 뭐 월요일부터 계속 하락할 거냐, 이렇게 또 말하기는 어렵겠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나도 남아있는 악재 변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현대차의 그 코나 니콜에 대한 책임 공방이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서 그랬을 경우에 LG화학은 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잡고 생방송 강의 때 대응 자료 한번 더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 네이버 국내 대표의 언택트 관련 기업들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매출 4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4,560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역사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전망 가격이 목표치가 뭐 60만 원까지 올리는 그런 기관들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카카오가 비즈보드에서 일평균 매출이 10억까지도 상승하고 있는 즉 새로운 성장 모멘텀들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요.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매출이 5조 돌파, 영업이익 1조 2천억 돌파하면서 뭐 최고치를 달려주고 있고 네이버도 최근에 역사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네이버를 많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 뭐 좋은 수익들 많이들 2월 5일인가요? 네, 많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네이버의 주가 자체가 우상향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예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럴 때 또 매수를 하셔서 아마 수익이 잘 나셨을 거예요. 이때가 약 30만 원 초반 정도 되었죠. 지금 36만 원에서 15% 정도는 다 올라가서 아마 수익률이 이렇게 18% 정도 아마 그 가격대에서 네, 그렇죠. 그 가격대에서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보유 수익 확보 중에 있고요. 아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우리 왕고부기님이 이 종목을 또 하셔갖고 왕고부기님 쪽에서도 이제 수익이 나오고 계시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지금 또 네이버는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이 너무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이번 주 일요일날 생방송 때 다시 한번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한번 우리가 모색해 보자 이런 말씀이고요. 1월달 그리고 2월달에 가장 핫한 업종들이 자동차 업종이죠. 현대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이아, 만도 이런 기업들이 가장 핫했던 거고요. 그것은 애플카 이슈 때문에 이제 그랬었죠. 근데 애플카 이제 협업 중단하면서 주가가 다시 또 내려갔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를 바라봤을 경우에 이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이제 앞으로 좀 이따 나오겠지만 LG하고 이제 거의 쌍벽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과연 애플하고 협력이 중단되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현재 주가는 비싸다고 판단해야 되는지 싸다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이제 현대 쪽에서의 뭐 전장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이 우리 현대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LG 쪽에도 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달라졌죠.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63조, 영업이익이 3조 2천억으로
최초로 영업이익이 3조를 돌파한 게 바로 작년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콕의 수가 증가하면서 뭐 집에서 이제 TV 판매도 증가되고 저희 집도 지금 TV를 샀는데 저는 삼성 걸 샀네요. 아, LG를 샀어야 되나? 네. 근데 공기청정기는 LG를 샀죠. 그렇죠. 그리고 건조기도 사고 저도 그래서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수요 때문에 LG는 잘 되고 있어요. 뭐 가전은 뭐 LG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로봇 청소기도 이제 조만간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이제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건조기 같은 경우는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혁명입니다. 혁명. 그래서 아마 건조기는 계속해서 없으신 분들은 결국에 다 사지 않을까. 웬만하면 세탁기만 있으면 부족해. 건조기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LG전자 이런데 이거는 이제 가전 쪽이고요. LG전자의 미래 성장은 전장 사업 부문이겠죠. 지금 최근까지는 이제 작년도 영업 적자 20억 정도로 이제 적자 부분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흑자를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LG전자는 지난번에 자동차 부품 캐나다 마그나하고 이제 7월달 합작 법인을 이제 통해서 글로벌 전장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수주를 좀 따면서 그 다음부터는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겠죠. 가전도 있지만, 가전도 잘 되고 있지만 이렇게 전장 쪽에, 이 전장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를 봐야죠. 또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상황이더라도 주가가 너무 높으면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LG전자하고 LG를 바라보는 그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주가는 어떤 상태인지를 일요일날 생방송 때 또 한번 짚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성전기, 삼성 SDS입니다. 삼성전기는 뭐 MLCC, 앞으로도 이 MLCC의 성장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아무 때나 투자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똑같은 기업이더라도 너무 높을 때 투자하시면은 손실 볼 확률이 많은 겁니다. 삼성전기 한번 볼게요. 삼성전기는 지금 대다수 여기 보이시죠? 우리가 2월 초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뭐 얼마 수익이 26% 정도 이렇게 이제 확보해 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종목을 추천하기가 어려운 것은 추천을 해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분들이 이미 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유튜브에서 이걸 사셔라라고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보다는 그냥 현재 상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많은 우리 카페 회원님들의 대다수 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제가 내용을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해서 관련 기업들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 이거 왜 그럴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디까지 하락하면은 이거는 이 정도에서는 좀 우리가 신규 투자라든지 또 비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그런 가격대를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있죠. 지금 삼성전자의 약세 속에서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도 약세예요. 물론 일부 어떤 업종이죠. 반도체 중에서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쪽은 일부 기업들은 좀 강세를 보여주는 기업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대부분 약세였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뭐 어닉 시리즈, 어닉 IPS, 뭐 어닉 QNC 이런 것들도 약세고요. 동진 세미캠 약세, 뭐 SK 머티리얼즈, 뭐 수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약세예요. 이오 테크닉스 뭐 이런 기업들도, 잠깐만요. 그렇죠. 이오 테크닉스도 약세. 되게 많은 기업들이 약세예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종목들이죠. 극소수, 뭐 최근에 한솔 케미칼 이런 것들. 그런데 뭐 유니테스트 약세, SNS 뭐 그런 거 뭐 다, 네페스도 최근에 약세, 테스 약세, 뭐 등등 약세, 테크행도 약세. 그러면은 이 전반적인 반도체 소부장 아이들이 한 30개가 넘어요, 종목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주 지금 과거에는요 11월 달부터 11월부터 12월까지 이 약 2달간에는요 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10개 중에 10개가 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 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이 반도체 소부장들 뒤늦게 투자하신 분들은 다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게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이렇잖아요. 지금 대부분 삼성전자가 지금 15% 고점 대비 하락을 했죠. 반도체 소부장의 일반적인 종목들도 다 하락을 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들이
이걸로 끝난 것이냐 아니면은 또 언제 한번 발동이 걸리겠느냐 그런 시점들은 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번 주 일요일에 한번 강의 때 살펴보고요. 대신 이 약 30개 정도 되는 그 많은 종목들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기업, 리스크가 적다라는 것은 기회가 또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기업들을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어떤 기업들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뭐 테마주들도 많이 있어요.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뭐 상보, 대성창투, 뭐 구형테크, 엑세스바이오, 미래자원, 이트론 등등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테마주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의 맥점이 있습니다. 맥점. 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엄청 급등을 보여요. 동전주예요. 동전주. 한번 볼게요. 이런 기업들은 오르기 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르기 전에 어떻게 이게 테마를 끌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오르기 전이라는 것은 이런 가격인데 이런 가격에서 투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동이라는 게 있죠.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뒤늦게 5파에서 따라가시면은 물릴 확률이 정말 많은 것이고요. 이렇게 2, 3파 정도에서 따라가시면 확률이 5대 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1, 2파 정도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일요일날 생방송 때 요 테마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고 봐야 되는 이제 거래량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또 봐야 되는 그런 항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번 주 일요일날 생방송 때 조금 체계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 정도만 이제 살펴드렸는데 이 정도만 내용을 좀 아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구나.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또 종목들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기업들을 볼 때는 어떤 포인트들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걸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지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정을 짓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번 주 강의를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네이버 카페 시크릿 고스클럽 카페이고요. 뭐 기아차도 뭐 벌써 48% 수익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최근에 김 박사님이 이제 알려주신 종목인데 이런 것들도 아마 수익을 나셨을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도 실적이 이제 잘 나왔고 올해 신작 한 7개에서 10개 정도가 그런 모멘텀들이 남아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삼성전기도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수익이신데 지금 수익이 조금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주가가 하락을 해서.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뭐 현대이하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전략을 잘 짜서 많은 분들 수익이 잘 나시길 바라고 네이버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시청자님들도 우리 네이버 시크릿 고스클럽 카페에서 또 함께 하셔서 혼자 하시면 따를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하시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리장성이었습니다.